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환경보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직업환경학과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같이 일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저는 환경호르몬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호르몬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내용 중에는 이제 환경호르몬이란 어떤 것이고, 사람에게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들이 이제 환경호르몬에 해당을 하고, 또 어떤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용어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용어로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식 용어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엔도크라인 디스럽팅 케미컬이라고 해서, 엔도크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분비계라고 하는 뜻이고, 이렇게 그런 내분비 계통의 역할을 방해하고 교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화학 물질들을 일컬어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 영어 약자로는 ED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우리 환경 중에 있는 화학물질 중에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것들이다라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고, 비슷한 말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또는 꼭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물질들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들을 나타내고 초기에 이런 것들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또 기능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물질들의 상당수는 우리 환경 중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물질들이라고 해서 팝스 또는 우리말로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용어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는 용어를 약간 혼재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대한 정의는 여러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기에도 좀 많이 딱딱하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외인성 물질이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외인성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서 작용을 하지만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분비 계통에 변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통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내분비 계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전신에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생식기계까지 여러 군데에 내분비 계통들이 있습니다. 내분비 계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호르몬을 분비시키도록 하는 신호를 보내면,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갑상선 호르몬이 전신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진 것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 신호를 감지해서 다시 이제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달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이런 체계를 갖춘 우리 그 신체 기관들을 통칭하여 모두 일컬어서 내분비 계통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기관들이 이제 뇌하수체, 그다음에 갑상선 또는 부갑상선, 그다음에 심장 일부도 내분비 계통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부신, 여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들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성 호르몬들, 여성이나 남성의 성 호르몬들이 대표적인 내분비 계통의 호르몬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호르몬들의 영향을 미치는 외인성 물질들을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의 특성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르몬 계통에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성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 현재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호르몬과 정확하게 같은 것이 아니라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정상적이지 않은 기능을 함으로써 수정이나 생식기가 발달, 최근에는 이제 행동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기능들은 호르몬의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인체의 항상성,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고, 왜 그러면 이런 이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이제 알려진 것들이 있고, 특히 또 하나는 이제 보통은 성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이나 각각 그 고유의 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호르몬과의 상호작용은 거의 하지 않는데, 지금 이런 그 내분비계 교란 물질들은 같은 하나의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에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호르몬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도 일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물질들은 굉장히 안정해서 잘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그 연령, 노출 시기,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 노출이 되느냐 아니면 뭐 성장기에 노출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강장애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용 기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옆에 보시는 그림 중에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호르몬의 수용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호르몬은 이 세포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서 이 호르몬이 결합을 하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발생을 하고, 이 신호가 결국은 세포의 어떤 기능을 조절한다든지 기능을 나타낸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호르몬은 지금 보이시는 이게 주황색, 약간 이제 홈이 파여진 네모난 모양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열쇠와 그 열쇠 구멍처럼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수용체에만 결합을 해가지고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내분비계 결합 물질 또는 환경 호르몬은 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정상적인 호르몬이 기능을 못하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자리를 차지해서 아예 다른 형태의 신호를 유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 초록색이 정상적인 호르몬이 정상적인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두 번째 가운데 보이시는 것은 이 핑크색은 분홍색 그 네모는 정상적인 호르몬이 아닌 환경 호르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내분비계 결합 물질로서 우리 몸에서 만든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이상 반응들을 유발하는, 정상적인 호르몬의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들을 유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세 번째 그림에서는 이 세모난 모양도 이제 환경 호르몬의 이제 다른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는 원래는 이 수용체에 이 초록색 그 호르몬이, 정상 호르몬이 결합을 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정상적인 호르몬의 기능을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로 나타내는 모방의 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능을 더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든지, 기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수용체를 차단해버리는 이제 봉쇄 효과를 나타낸다든지 하는 이런 작용 기전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굉장히 복잡한 그림처럼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 기전을 통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일부 있고,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굉장히 많은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밝혀낼 것들이 많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하나의 물질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 물질은 BPA,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물질의 화학 구조식입니다. 원래는 그 정상적인 호르몬은 정상적인 수용체와 1대1로 결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다른 수용체에는 결합을 하지 않거나 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기능을 나타내지 않거나 기본적으로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화학 구조식의 그 특성상 갑상선 그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쪽과 반응한다든지, 지방세포를 만드는 쪽에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신호를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든지,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나타낸다든지,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물질이지만 여러 가지 호르몬 수용체와 반응을 함으로써 다양한 건강 영향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이런 그 환경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들인가를 알아보면, 보시는 비스페놀 A,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화학 물질들, 주로는 이런 그 식품을 보존하는 캔의 안쪽 코팅면 같은 것들에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고, 그 밖에 다이옥신 같은 것들은 이제 요새는 이제 소각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이라든지 폐기물 같은 것들을 태울 때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 실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불연제 또는 난연제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너무 급격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가 빨리 번지지 않도록 천천히 타고 잘 타지 않게
난연, 그러니까 잘 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그 기능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실내에 있는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는 이제 천으로 된 소파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소파에 이렇게 첨가 물질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이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좀 의심이 되고 있고, 그 밖에도 생활화학 물질 중에서는 뭐 이렇게 향이 나는 향수라든지, 그 밖에 그 플라스틱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고무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로 들어가는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물질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류의 농약들은 그 내분비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이제 농약에는 제초제도 있고 살충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람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있기는 한데, 과거에 쓰였던 것들 중에서는 이제 사람에게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식품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로 이제 콩 같은 것들에는 일부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이 들어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고, 오염된 물을 통해서 과부라 화합물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약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겠고, 이 지금 어린이 용품 중에는 굉장히 이제 그 부드러운 플라스틱, 잘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는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 용기 안쪽에, 특히 이제 캔에 포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음식의 안쪽 코팅면에는 BPA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섭취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고, 각종 전기 제품을 만드는 성분에도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의심되는 물질들이 일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환경을 통해서 다시 사람에게 들어오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농약이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들어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약품 중에서도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폐기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폐기를 한다든지, 특히 하수구를 통해서 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또는 농약이 직접적으로 이제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런 토양을 오염시킨 것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렇게 된다든지, 혹은 플라스틱이나 각종 산업 폐기물들이 여러 가지 이제 토양이나 지하수를 통해서 다시 환경 중에 들어가게 되고, 그 환경이 돌고 돌아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소관은 약간 아니기는 하지만, 의약품 같은 것들을 오래 지난 것들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약국에 반납을 하면 안전하게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환경 호르몬과 그 노출 경로들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한글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농약류들은 우리가 다양한 식품들을 섭취할 때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겠고, 다이옥신 같은 것들은 소각장의 연기를 통해서 환경 중으로 뿌려진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비가 내릴 때 땅이 오염되고, 그 땅에서 자란 작물이나 그 작물을 먹고 자란 이렇게 소고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각종 할로겐 유기화합물 중에는 난연제나 불연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나 건축 내장재 일부 있을 수 있고, 비스페놀 A 같은 것들은 플라스틱 용기나 통조림, 그다음에 영수증의 뒷면, 최근에는 그 영수증 뒷면을 보시면 BPA 프리, 그러니까 비스페놀 A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표시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적어도 과거에는 이제 비스페놀 A가 함유가 돼 있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합성 세제 같은 것들에는 이제 알킬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나 향이 나는 제품들에는 프탈레이트라는 물질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요새는 그 컵라면 즐겨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컵라면 용기가 그 많이 종이 같은 것들로 많이 바뀌었는데, 좀 더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스티로폼 같이 생긴 그런 용기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스티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일부 환경 호르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중금속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납이나 수은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런 환경 오염 물질들, 특히 이제 내분비계 교란 물질 중에 일부는 축적이 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은 이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큰 물고기로 자랄 때 그 체내에, 물고기 체내에 있는 오염 물질의 농도인데,
그 물고기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많이 다 컸을 때 훨씬 더 높은 농도를 나타냅니다. 즉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보다는 점점 축적이 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축적 효과가 있고, 아래 보시는 그림은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 작은 개체들, 보통 큰 개체가 더 작은 개체들을 이렇게 먹이로 삼기 때문에 작은 개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음 그 먹이 사슬의 상위에 있는 그 개체로 넘어갈 때 점점 그 농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특히 이제 어패류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수은 같은 것들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체격이 덩치가 작은 생선에 비해서 덩치가 큰 생선들은 그 생선 안에 있는 수은의 농도가 비교적 좀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그림에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표현된 것들을 보시자면, 이제 식물에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이 토양이 오염되거나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하면 이게 이제 작물,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쌓이게 되고, 이것들을 먹이로 하는 초식 동물들이 이제 그 농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이렇게 상위 포식자 또는 사람들도 이제 동물의 고기를 섭취를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농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고 분류도 다양한데 여러 기구에서 이게 다양한 그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겹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대표적인 물질들은 모든 기관들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생태보전기금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분류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후생성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들의 대표적인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비슷한 물질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다이옥신이라든지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그다음에 수은과 같은 중금속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네이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분류를 하는 것들을 좀 즐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티 더즌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그 잘 알려진 혹은 영향이 비교적 크다고 알려진 한 12가지 정도를 꼽는데, 꼭 12개가 중요하다거나 이게 다라는 뜻은 아니고, 아마 앞글자들을 따서 좀 이렇게 발음하기 좋게 만드는,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을 생각을 하고 만든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비스페놀 A나 다이옥신 또는 아트라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초제의 성분인데 일종의 농약이겠죠. 농약 성분, 프탈레이트나 염소, 클로린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물질들, 그다음에 불에 잘 붙지 않게, 잘 빨리 타지 않도록 막아주는 난연제 성분들, 납이나 비소나 수은 같은 중금속들, 그다음에 그 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과불화 화합물, 대표적으로 그 프라이팬 중에 코팅이 되어 있는 팬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도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출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농약류나 글리콜 같은 화학물질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몇 가지만 그 건강 영향과 대표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스페놀 A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들은 이런 플라스틱 병이나 특히 이제 어린이 젖병 같은 경우에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식품을 보관하는 캔 용기 안쪽에 코팅이 된 경우가 많았었고,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이 영수증의 뒷면에 영수증에 비스페놀 A를 이제 첨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병, 물통 같은 것들을 보시면 BPA 프리 또는 비스페놀 A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마크가 달려있는 그런 플라스틱 물병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BPA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이나 역학 연구에서 당뇨병이라든지 성조숙증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신경행동학적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좀 연구 결과들이 축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이런 그 젖병에는 사용을 금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반에 이미 사용을 금지해서 한 10년 이상 전부터 어린이 용품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물질은 아니고 밑에 보시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의 통칭인데,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들은 과거에는 제초제 일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순물의 형태로 들어 있었고,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제 고엽제라고 하는 제초제 성분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 일부러 첨가했다기보다는 이제 불순물의 형태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에 다녀오셨거나 베트남전에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으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최근의 생활 환경에서는 이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소각 연기에 이런 그 다이옥신류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이런 것들이 비가 돼서 내릴 때 다시 땅으로 내려오고 여기에서 소양이 오염되고 그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을 이제 그 소가 이런 작물을 먹고 자라서 이 소에서 나온 우유라든지 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면 다이옥신에 노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농도에 노출되게 되면 뭐 가장 대표적인 피부 질환으로 여드름, 염소 여드름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한 형태의 피부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아주 심하게 노출이 되면 이제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저농도에 노출이 됐을 때도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운영하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다이옥신은 각종 암과 관련이 있는 1군 발암물질로 이렇게 이제 그 정하고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발달 장애라든지 내분비 계통의 이상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이 그림은 그 이제 어린이들 욕조에서 가지고 노는 러버덕이라고 하는 약간 고무는 아니고 고무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어린이 이렇게 장난감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장난감 같은 것들에 프탈레이트가 좀 들어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부드러운 우리나라에서는 장판류에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밖에는 이제 여러 가지 향이 나는 물질들에는 프탈레이트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 발달 이상이라든지 학습 능력 저하, ADHD 같은 이런 질병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밖에 PCB라고 하는 물질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진 않는데 과거에 이제 산업용 냉각제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여기 이제 그 염소, 그러니까 클로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여드름을 일으킨다든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을 일으킨다든지 소화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브롬 화합물 이렇게 그 불에 잘 붙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불연제나 난연제에 들어있는 브롬 화합물들이 이런 갑상선 호르몬의 어떤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사실은 완벽하게 피할 수 있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노출을 줄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신선한 음식 중에서는 신선한 식품, 특히 이제 이런 캔에 보존되어 있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 좀 줄이고 신선한 식품이고 그다음에 이런 환경 호르몬들은 주로 지방에 많이 축적이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이 적은 음식을 먹게 되면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보존 용기로 여러 가지 플라스틱은 장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유리로 된 것들이라든지 스테인레스 또는 세라믹 용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특히 플라스틱 용기를 뜨거운 열에 가열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밖에는 뭐 여기 제가 쓰기는 음식 조리 전이라고 썼지만 손을 씻고 청소를 자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물질들은 우리 손을 통해서 손에 묻어서 다시 입을 통해서 섭취의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그다음에 주변에 집안에 있는 먼지들을 잘 제거를 하면 많은 부분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성분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특히 이제 향이 많이 나는 제품들에는 프탈레이트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트리클로타산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항균 물질 이런 그 항균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도 그 환경 호르몬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주변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편리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모두 다 다른 물질로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잠재적인 무료가 있는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